이번에 좀 얘기 나눌 거는 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네네.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정말 고쳐 쓸 수 없는 걸까? 그럼 쟤는 아무리 해도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 네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친구들끼리 같이 모임을 가질 때 이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모임이 1시 약속이면 1시에 오는 애들도 있지만 막 30분 넘어서 오는 애들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속으로 이제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아 이거 회사 갈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오는 걸까? 뭐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늘 듣는 걸 보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 이거는 좀 성의의 문제 아니냐? 1시에 와야지 왜 항상 30분 늦게 오냐? 너 출근할 때는 안 그러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기 사실 회사도 종종 늦어가지고 심할서를 써본 적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숙연해지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된 경험이었어요. 남들이 봤을 때 저거는 좀 고칠만한데 왜 안 고쳐지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나름의 이유는 있는데, 오랜 시간 뒤에 지난 뒤에도 보면은 뭔가 좀 그대로 있지 않나. 그럼 이제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얘기인 건가요? 바뀌고 싶지 않아 하는 느낌이랄까? 바뀌려는 의지가 없는. 근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게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회사에서도 팀원이었는데 팀장이 되고 나서 이 무거운 책임감 때문인지 되게 위트 있는 말을 많이 던지기도 하고, 원래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였는데 능동적으로 이제 원래 P였음에도 불구하고 J처럼 행동하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뭔가 모임장 기질이 아닌데, 이번에 한번 모임장 한번 운영해보세요 해가지고 그 오더를 받았다. 그럼 모임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연구를 하고 공부하면서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의외로 또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사실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되게 소심한 애였는데 갑자기 그 반장이라는 권위가 생겨가지고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렇게 막 휘두르게 되는, 주제넘는 이야기들을 막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반장이 되면. 그래서 쟤 왜 저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까지 하여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충분히 변해서 사람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연기일까요? 아니면은 연기다. 네. 왜냐면은 그 역할로서 부여받은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너 이제 팀장이니까 지각하면 안 돼. 모범을 보여야 돼 하면은, 내가 팀장이니까 지각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팀장의 직위가 다시 돌아온다면 직원으로서 그 돌아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페르소나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팀장이라는 직함이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다, 그럼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올 가능성이 참 많이 있지만, 사회에서도 직급이 한번 부여가 되면 그 이후에는 계속 팀장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원래는 잘 맞지 않은 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지면 결국엔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모임을 계속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뭐 늘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나 패턴들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이 모임에 왜 왔는지, 이 모임에 왔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 어색함을 좀 타파하기도 하고, 좀 편안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는 저를 발견했을 때, 변화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장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사람을 고쳤을 수 있고 변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좀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변화할 수 있는 뭔가 그 중립적인 성격이라고 했을 때 그 팀장을 안 해봤지만 팀장을 시켜주니까 없던 리더십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던 팀장의 역할들을 하게 되면은 네. 변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자기가 기질적으로 진짜 지각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뭐 이런 것들도 팀장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긴장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직함이 달리면 그 긴장도가 생기기 때문에 아 내가 빨리 자고 내일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출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좀 긴장이 풀리면은 이제 그 팀장의 위 직급 되시는 분한테 이제 쿠사리를 한번 먹고 나서 이제 또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게 되면 아 그래 다시 좀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팀장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하면서 긴장도를 다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두 알을 먹어야지 효과가 오고 이런 것처럼 네네네. 그 팀장 윗사람한테 쿠사리를 먹어서 아 다시 긴장해야겠다 네. 했는데 그 쿠사리 더 먹다 보면은 다시 익숙해져서 그러면 그 네네. 사람은 계속 그런 자극만 받아서 하는 그 거기에 연명을 하는 게 과연 이게 바뀐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자극이 와야만 내가 변화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마음이 좀 건강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자극을 부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 어떻게 하면 팀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거를 평소에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여유가 없으면 이제 그 팀장이 돼도 억지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삶의 여유가 좀 생기고 나면 내가 좀 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건강한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보통의 인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약간의 삶의 여유가 주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고 봐도 될까요? 네네네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이 모임을 운영하는데 그 직장 생활과 병행했을 때와 병행하지 않았을 때, 퇴사를 하고 나서 이 모임에 좀 집중했을 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그 삶의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이제 물리적으로도 이 모임을 준비할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쵸.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모임에 가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짜임새 있게 좀 농담 섞인 그런 멘트를 던져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걸 좀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회사 생활과 병행했을 때는 6시 반에 퇴근을 해가지고 모임이 8시인데 그 출퇴근 거리가 1시간이 넘어가지고 퇴근을 칼퇴라면 부랴부랴 와가지고 이제 모임을 바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전혀 삶의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모임을 진행하기에 좀 급급했던 그런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모임을 잘 이끌어 가봐야겠다라는 그런 성장 욕구라든지 이 부분이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본 영상은 구로 청년 이름의 제작 지원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공간의 이름은 청년 이름 커뮤니티 공간인 오류장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꼭 환경만이 그 기질을 바꿔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기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안 바뀌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사람마다? 그 뿌리 같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기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의 주장은 아니고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기질적인 것들이 변하지 않고 뭐 변하는 거 이런 거 상관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동만 변화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나에게 그 건강한 아이 12명과 환경을 내 맘대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나에게 부여를 해준다면 원하는 인간 군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행동주의 심리학을 처음 이야기했던 왓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난 이 행동에 대해서만 유의미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럼 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선 그 보상을 잘 부여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군대 가면 초코파이로 종교가 막 바뀌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주장들을 했던 거죠. 초코파이를 5개 주면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토대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맨날 5개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젠 그게 질려가지고 그 종교가 지속적으로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초코파이를 5개 주는 게 아니라 10개를 줘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타이밍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이번 주는 주고 다음 주는 안 줘보고 이런 걸 좀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상 설계를 달리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행동주의자들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변화가 시작이 됐다고 했을 때 그 변화가 솔직히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 이 내성이 생기지는 않을지, 그 사람 것이 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사실 초코파이로 너무 좀 단순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연애 상담 회사를 잠깐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매칭을 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다시 이제 재회를 시켜주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남녀가 헤어지고 나서 다시 재회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은 문제로 또 헤어질까봐 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조언을,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딱 행동주의에 입각한 해결책인데 커플 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맨날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맨날 티격태격 싸웠던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거꾸로 여자친구는 제가 게임을 하는 거를 너무 싫어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공통적으로 서로에게 싫은 모습이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회의를 통해서 지각을 하면 지각 10분당 내가 이제 PC방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서로 상호 합의하에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친구가 그 지각을 할 때 이제 짜증만 났던 것들이 이제 약간 입꼬리가 좀 올라가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 나 원하는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원하는 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하는 게 기질적인 문제여가지고 그게 더 심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강도를 높이는 거죠. 너가 10분 늦을 때 나는 게임을 20분 하겠다. 그럼 이제 이 20분 한 것 때문에 이 여자친구도 마음이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면 이제 조금씩 변화가 돼서 교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그게 이제 신빙성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 추를 맞춰가는 느낌이네요. 네네, 맞아요. 보상과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네네. 조금씩 맞춰가는 느낌인데, 사실 이걸 얼른 들었을 때는 아니 뭐 커플끼리 그런 뭐 주고받고 뭐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듯이 그 회의를 통해서 꼭 해야만 하는 거냐,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연애하는 그런 장면을 딱 잘 뜯어보면 그 기브앤테이크의 논리가 작용한다라는 거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가 지속되다 보면 서로의 생일을 챙기게 될 거 아니에요.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일 선물을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아이디어가 고갈되잖아요. 그럼 이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이렇게 내 생일 때는 내가 필요한 거, 여자친구 생일 때는 여자친구가 필요한 거, 이런 걸 이제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자연스럽긴 하지만 결국엔 그것도 뜯어보면 이제 기브앤테이크의 논리가 버무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갈등 상황에서 도구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사실 주변에 연애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같이 뭐 더블 데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감정을 좀 뺀 상태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뭔가 둘 중에 한 명이든 제3자든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그 마음은 기본적으로 좀 사랑을 해야 그런 마음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 사랑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그 회의도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암만 그게 나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럴 의지가 없으면 이 협상 자체가 결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의 마음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